전일장 복습하고 오늘장 예습하는 모닝브리핑 시간입니다. 월요일과는 다른 분위기였죠. 4월의 첫 거래일 시장을 관통한 한마디, 충격의 월요일, 반등의 화요일입니다. 월요일은 관세 불안감, 공매도 재개 흔들렸지만 어제는 리스크 정점을 지나고 있다는 점에서 반등을 했죠. 특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 지정으로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 가능성도 시장 반등에 영향을 줬습니다. 자, 반등의 화요일이 가능했던 첫 번째 이유 헤드라인 통해 만나보시죠. 미국 상호 관세 앞두고 한국 무역 장벽 공개, 한미 FTA 관세 철폐 효과는 인정입니다. 상호 관세 발표를 앞두고 어제 새벽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도 계속이 됐었죠. 일단 어제는요. 상호 관세 윤곽을 현지 시각으로 1일 밤, 우리 시간으로는 오늘 이르면 공개할 수도 있다고 전하며 관세가 다른 나라의 대미 관세율보다는 낮을 것이라고 발언을 했죠. 어제는 온탕의 발언들이 나왔던 건데요. 자, 그리고 나라별 무역 장벽 보고서도 공개가 됐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미국을 상대로 불공정 무역을 펼치고 있는 건 아닌지 자세하게 조사한 내용들이 담겼는데요. 한국 관련 내용은 7쪽 분량입니다. 중국은 무려 50쪽, 즉 역시나 관세는 중국을 겨냥한 조침을 시사했고요. 한국에 대해서는 정부가 대량 무기 수입 시에 기술 이전을 요구하는 절충 교역을 처음으로 지적했고요. 수입차 환경 규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망 사용료 등도 주요 무역 장벽으로 조목조목 거론했습니다. 그러나 관련해서 산업부는요, 예년과 비슷한 수준의 내용이라며 관련 우려를 일축했고요. 여기에 결정적으로 이번 보고서에서 무역대표부가 한미 FTA의 효과를 인정하는 듯한 문구를 넣었습니다. FTA로 양국 간의 교역과 관련해서 80%의 품목 관세가 철폐됐다고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이 미국보다 관세율이 4배 높다고 발언한 것에 대한 오해를 미국도 알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이 문구는 일단 시장에 안도감을 줬는데요. 자, 나온 보도들을 좀 종합해보면요. 내용은 미리 공개될 가능성이 있고요. 공식적인 발표는 한국 시간 기준으로 내일 오전 5시에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내용이 공개가 된 이후에 시장이 안도할지 혹은 관세가 예상보다 높은 수준으로 적용되며 시장이 또 한 번 놀랄지는 계속해서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이어서 반등으로 이어진 두 번째 이유도 함께 확인해 볼까요? 3월 수출 전년 대비 3.1% 증가, 15대 품목 중 7개는 플러스입니다. 3월 수출 실적 견조했습니다. 3월 수출액은요, 582억 8천만 달러로 전년 대비 3.1% 증가했고요. 2개월 연속으로 플러스를 기록했습니다. 품목별 수치들을 소화하면서 업종 내 관련주들이 강하게 움직였는데요. 일단 반도체는요, 3월에 전년 대비 12% 증가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앞서 2월에는 전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며 시장에 살짝 우려감을 불러일으켰는데 이와는 다른 흐름이 나타났죠. DDR5 그리고 HBM 수출 호실적 그리고 NH투자증권은요. 중국의 이고환신 효과가 3월까지 지속됐다고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해당 소식은 반도체 업종의 상승 탄력을 키우는 이슈였고요. 자, 그리고 조선 3월 수출액은 31억 9천만 달러로 집계가 됐습니다. 전년 대비 51.6%나 성장을 했고요. 15개월 내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2022년 고가로 수주한 내용들이 반영이 되면서인데요. 자, 여기에 엑슨모빌이요. 미국의 중국 선박 견제, 결국 중국산 LNG 벙커린선 발주를 취소했다는 내용까지 전해지면서 에이스 현대미포가 무려 8% 넘게 급등하는 등 관련주들은 강했습니다. 자, 그리고 화장품 수출도 눈에 띄었는데요. 지난 3월 화장품 수출은요, 전년 대비 24% 넘게 증가했고요. 월간 기준 10억 달러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하루 전날 작년 K뷰티 미국 수출이 기존 뷰티 강국이죠. 프랑스를 제쳤다는 소식도 있었는데 이렇듯 숫자가 K뷰티 수출 호조를 뒷받침하고 있는 겁니다. 장 초반부터 강했던 바이오주도 의약품 수출 호조의 상승폭을 이렇듯 키웠는데요. 관련해서 증권가 전망도 종합적으로 좀 짚어보면요. 하나증권 3월 수출을 두고 먹구름 끼기 전 잠깐의 햇살이라고 봤습니다. 향후 전망은 좀 어둡다는 건데요. 하나투자증권도요. 불확실성을
언급했고요. NH투자증권은 불확실성의 이유로 통상정책, 그러니까 미국의 고율 관제를 언급했습니다. 이에 2분기에는 수출 개선이 더딜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고요. 삼성증권은요, 구체적으로 20%를 기준으로 계산한다면 올해 수출은 전년 대비 3%나 하락할 것으로 진단을 했습니다. 자, 결국 이번 결론도 같습니다. 돌고 돌아 상호 관세 발표 내용이죠. 내일 새벽 트럼프의 발언에 글로벌 시장이 숨을 죽이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도 발빠르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어제 장 마감 이후에 나온 공시는 심수영 캐스터와 함께 체크해 볼까요? 장 마감 이후에 나온 공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삼성화재는 5,126억 원 규모의 자사주를 소각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습니다. 보통주 136만 주가량과 우선주 9만 주가량이 소각될 계획이며 예정일은 오는 30일인데요. 이번 자사주 소각 결정으로 삼성생명의 삼성화재 지분율은 14.98%에서 15.43%로 늘어날 예정이고요. 이에 따라 보험업법상 자회사 편입 효력이 발생해 삼성화재가 삼성생명의 자회사로 편입됩니다. 다만 이러한 변동은 기업가치 제고 정책에 따른 부가적인 변화라는 게 삼성화재 측 입장인데요. 이번 자회사 편입으로 지배구조나 사업 운영상의 변화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 밝힌 점 참고해 보시죠. 다음으로 LG에너지솔루션은 제너럴모터스와 합작 투자해 미국 미시간주에 건립 중이던 얼티엄셀즈 3공장에 건물 등 자산 일체를 취득한다고 공시했습니다. 얼티엄셀즈 3공장은 현재 건물 공사를 마무리 짓고 장비 반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취득 금액이 장부가액 기준으로 무려 3조 원에 달한 점 특징적이었습니다. 다만 합작 법인이기 때문에 실제 집행하는 비용은 이에 절반 수준이고요. LG에너지솔루션 측은 집행 비용이 올해 초 발표한 시설 투자에 포함돼 있어 추가적인 투자비 증가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인수는 캐즘 극복을 위한 리밸런싱 전략의 일환으로 해석되는데요. LG에너지솔루션을 비롯한 2차 전지 업계가 캐즘 위기를 유연하게 극복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장 마감 이후 공시 살펴봤습니다. 네, 이렇게 어제 장 마감 이후에 나온 공시 두 가지 심수영 캐스터와 함께 확인해 봤는데요. 계속해서 증시 모닝 브리핑 유한타증권 금융센터 압구정본부의 장시영 차장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살펴본 공시 중에 삼성화재가 5,126억 원 규모의 자사주 소각을 결정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삼성생명 보유 지분은 증가하게 됐는데요. 자세한 내용부터 짚어주시죠. 일단은 1월 31일 밸류업 공시를 통해서 미리 좀 나온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획적으로 이때 하겠다라고 삼성화재에서 이미 공시를 한 내용이고요. 2월 4일에는 또 실적이랑 배당 공시까지 같이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자사주 10% 중에 2.5%에 해당되는 136만 주 보통주하고 우선주 9만 주를 소각하겠다라고 구체적인 일정을 언급을 했었는데 그게 이제 시작이 된 거거든요. 4월 중으로 하기로 했었는데 이제 이게 시작이 된 건데 만약 이제 2.5% 소각이 됐으니까 10% 전량 소각을 가정한다고 했었을 때는 현재 시가총액은 소각했었을 때보다 좀 더 낮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주가가 전체 소각을 했었을 때는 조금 더 우상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뭐 주가에 좀 앞으로 계속 소각을 할 때마다 긍정적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삼성생명이 자회사 편입에 바로 착수를 하더라도 신청이라든지 뭐 최종 승인에는 시일이 조금 소요가 되거든요. 그래서 당장에 이게 뭐 악재다, 호재다 이런 부분들을 가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 다만 이제 삼성생명 지분이 일부 올라가기 때문에 소각에 따른 지분 상승에 대한 어떤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지분 매각이 불가피할 겁니다. 하지만 이제 이게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우려할 정도 수준은 아닌 것 같고, 최근에 이제 뭐 삼성전자도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뭐 매각을 했었는데 매각 총액이 좀 그렇게 크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뭐 현재 회계 어떤 뭐 판단하는 기준 하에서는 당기순이익에 큰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뒤이어서 공시한 어떤 배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큰 변수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지속적으로 주주환원 정책에 좀 나서고 있고 배당 성향도 자사주 소각 이후에도 무리가 없고 이런 부분들 감안했었을 때는 삼성화재 차트를 길게 늘려놓고 보시게 되면 사실 금융주 중에서는 꾸준하게 올라오고 있는 패턴이거든요. 물론 중간중간에 일봉상으로는 등락이 좀 크게 있었지만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좀 보여지고 장기적으로 만약 뭔가 자산의 어떤 가치로 투자의 효용을 좀 누리고 싶으시다고 한다면 삼성화재 같은 주식도 상당히 조금 매력적인 주식이다라고 좀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슈 하나 더 체크해보죠. 기아가 올해 1분기 역대 최대 판매량 기록했습니다. 77만 대 넘었고요. 그런데 이제 해외에선 조금 잘 팔리고 내수는 좀 덜했다. 이 정도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실적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리고 관련해서 기아 주가 지금 어떻게 봐야 될지 이게 궁금한데요. 일단 영업이익은 3조 2천억 정도로 1분기 예상은 합니다만 사실은 전년 동기 대비 기저효과로 인해서 조금 줄어드는 상황이거든요. 조금 줄어드는 상황이지만 어쨌든 두 자릿수 영업이익률을 기록을 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분기에는 미국과 인도 중심으로 판매 실적이 좀 양호했고요. 미국이 고수익 차종 중심으로 판매 손익이 개선이 됐습니다. 특히나 하이브리드 비중이 계속해서 확대가 되고 있는데 2월 소매 기준으로 해서 10.4% 뭐 계속해서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인도의 경우는 1분기에 시로스 판매 좀 본격화가 진행이 되고 있고 2분기 2월 누적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5% 고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마이너스 성장을 했었는데 올해는 고성장으로 전환할 것으로 좀 1분기부터 스타트가 굉장히 좋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유럽은 조금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인도가 좋고 유럽과 내수가 좀 좋지는 않은데 올해 사실은 이제 인베스터 데이를 앞두고 있는데 그 인베스터 데이 이후에 전기차 차량에 대한 어떤 추가적인 라인업이 계속해서 좀 나올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을 바탕으로 유럽 시장을 공략할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신차 효과로 인해서 또 그게 전기차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유럽 시장을 좀 공략한다고 한다면 유럽 시장에서는 마이너스보다 이게 마이너스가 얼마만큼 좀 줄어들고 BEP를 달성을 하고 추가적으로 내년 정도에 어떻게 성장하는지 이 정도만 보시게 되면 뭐 모멘텀이 추가적으로 붙으면서 주가가 밸류업이 될 수 있는 상황을 좀 만들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자동차 업종의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 때문에 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회사의 실적이나 판매량 이런 부분들보다는 당장의 관세 이슈가 어떻게 해결되는지부터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해결되지 않으면 전체적으로 주가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좋다 하더라도 주가가 좀 탄력을 받을 수는 없는 상황이라서 그 부분 좀 체크를 하시면서 뉴스를 팔로우업을 먼저 하시는 것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지금 말씀드리면서 질문이 두 개 생겼는데 관세 얘기해 주시면서 제가 하나로 줄여서 좀 여쭤볼게요. 네. 이 시장에서 잘 몰랐던 부분이 반영된 좋은 부분이 반영될 가능성 없는가가 질문인데 기아차가 올해 환율을 1,400원 언더로 잡아놨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은행 통계 보면은 올해 1분기의 환율이 지금 1,450선이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환차익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1분기의 실적이 좋아진 이유도 사실은 1,450원 정도로 인해서 환차익에 대한 어떤 예상 대비 높은 고환율로 인해서 환차익에 대한 부분이 반영이 되면서 지금 가이던스에 이미 반영이 가이던스에 됐다. 이미 1분기에 좀 반영이 됐습니다. 1,450원으로. 그리고 그 부분이 사실은 영업이익률 상승에 대해 어떤 정도 기여를 좀 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해외 시장에서도 환율 효과로 인해서 좀 더 좀 싸게 팔리는 거고 또 그로 인해서 프로모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좀 강하게 진행할 수 있었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서 좀 잘 팔렸다라고 좀 보여지는데 사실 이런 상황들이 계속 전개되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렇죠. 관세 효과가 어느 정도 먼저 일단락 돼야 된다라는 부분을 명확히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 이렇게 자동차주 이야기를 하면 부품주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부품주 관세 타격은 얼마 정도 될 거라고 보시나요? 어찌됐든지 간에 현대차, 기아차와 동반해서 사실은 미국 시장에 진출해 있는 자동차 부품주들 관세 부분이 긍정적으로 해결된다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사실 현대차가 미리 선제적으로 좀 투자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긍정적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좀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현대차, 기아차와 함께 동반해서 미국 시장에 진출한 자동차 부품주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큰 타격이 없이 지금 상황에서 좀 더 좋아질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좀 긍정적인 뷰를 제시를 조금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기아부터 부품주까지 두루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그리고 시간의 거래에서 특징적으로 움직였던 종목도 하나 체크해 보도록 할 텐데요. 관련해서 오름 테라퓨틱스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무려 7%나 올랐더라고요. 맞습니다. 어제 장중에도 한 8% 정도 올렸죠. 3개월 전에 신규 상장한 종목이고 ADC와 TPD라는 표적 단백질 분해 이 기술을 융합한 DAC라는 이 플랫폼을 개발하는 회사인데 사실 이제 DAC는 ADC의 일종입니다. ADC 하면 우리가 흔히 아는 리가켄바이오가 전문으로 하고 있는 회사인데 ADC는 사실은 항체, 그러니까 타겟을 찾아간 항체, 암세포를 죽이는 독성 물질인 페이로드, 항체와 페이로드를 연결해주는 링커로 구성되는데 이 회사 오름 테라피틱스가 개발한 DAC는 이 페이로드를 사실은 독성 물질을 쓰지 않고 TPD라는 앞서 말씀드린 표적 단백질 분해를 좀 결합을 해가지고 만든 플랫폼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작용이 좀 적다고 봐야 되나요? 부작용이 좀 적죠. 그러니까 독성 물질이 독성 물질 대신에 표적 단백질 TPD를 결합했기 때문에 ADC에 대한 어떤 독성이 적어서 부작용이 좀 적을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얼마 전에 IR을 했습니다. 그래서 리드 파이프라인인 ORM5029, 그러니까 이게 허투를 타겟을 하는 유방암 치료제인데 다이치 산교와 아스트라제네카가 사실 1차 치료제로 이미 올라가 있습니다. 거의 올라가 있고 확정이 돼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사실은 다이치 산교와 아스트라제네카의 제품에 내성을 보이거나 반응하지 않은 환자의 추가 치료 옵션이 없는 상황에서 오름 테라피틱스가 대체 치료제로 설계했고 이 부분을 조금 시장 공략을 할 것으로 좀 보여지는데 일단 일상에서 사실은 한 명의 참여자가 중대한 이상 사례가 좀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들의 투약은 좀 지속되고 있는데 이런 부작용들이 어떻게 나왔고 어떤 부분들을 잡아야지만이 괜찮은지를 좀 파악을 해서 임상 재개 결정이 올해 하반기에 좀 내려질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시기 때까지 사실은 결과가 나올 전까지는 기대감이 있고 모멘텀이 살아있기 때문에 뭐 충분히 주가가 좀 반응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좀 보여지고 ORM6151이라는 급성 골수 백혈병 치료제 이 부분도 이미 기술 이전을 했습니다. BMS에 기술 이전을 해가지고요. 1,500만 달러 선급금을 좀 지급을 받았고 최대 3억 달러 추가 옵션이라든지 마일스톤 수령도 가능하기 때문에 임상 결과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좀 마일스톤이 유입될 수도 있다는 점도 사실은 모멘텀으로 좀 작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ORM1153도 혈액 악성 종양인데 내년 하반기에 FDA 임상 시험에 계획이 돼 있으니까 계속해서 좀 파이프라인들이 잘 되고 있고 초기에 좀 진입해 있는 상황이지만 결과치가 나오면 나올수록 주가의 어떤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격해질 수 있으니까 그 부분 좀 확인하시고 그리고 3개월 됐습니다. 상장한 지 3개월 됐기 때문에 아직 보호해수 물량이 6개월 1년 물량이 남아 있습니다. 그 부분도 좀 체크를 하시면서 주가에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증시 모닝 브리핑 오늘은 유한타증권의 장시영 차장과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